매서운 칼바람이 온몸을 파고들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리는 계절. 상상만 해도 몸이 움츠러드는 조선시대의 겨울은 그야말로 혹독한 생존의 시험대였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특히 그 추위의 한가운데에서 가족의 온기를 지켜낸 여성들의 숨겨진 지혜가 없었다면 아마도 조선의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꽃피운 조상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눈부신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 피어난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의 겨울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북서풍이 몰고 오는 시베리아의 찬 공기는 한반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때로는 한양 도성 안의 강물마저 두껍게 얼어붙어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닐 정도였죠. 눈 덮인 초가집 지붕에는 고드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어붙은 강물 위로는 차가운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추위에 움츠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난방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난방 기술은 그리 발달하지 못했었죠. 서양에서는 벽난로를 주로 사용했지만 이는 주로 난방 효율이 낮아 넓은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는 어려웠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만 올라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혹한을 이겨내기 위한 기막힌 해법을 찾아냈으니 바로 세계가 놀란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 온돌이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불을 떼서 방을 데우는 것을 넘어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여 낮은 곳에서부터 온기를 채우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방식이었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방바닥 아래의 구들을 통해 전달되고 따뜻해진 구들장이 방 전체를 훈훈하게 데워주는 원리입니다. 이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마도 조선인들은 이토록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온돌의 탄생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된 지혜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온돌이 조선의 겨울을 버티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은 분명합니다. 온돌은 마치 땅속에 심어놓은 따뜻한 심장처럼 차가운 대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눈 덮인 초가집의 아궁이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숨결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온돌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온기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했으니까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을 삶 속에 녹여내고 가족의 온기를 지켜냈을까요? 그 궁금증을 안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선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게 한 온돌이라는 놀라운 지혜의 탄생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온돌이 저절로 집안을 데워준 것은 아니었죠. 땅속에 뜨거운 심장을 품은 집이라 해도 그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게 하려면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그 온기를 지켜내는 일은 주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몫이었는데요. 그들의 손길이야말로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마법이었던 셈이죠. 온돌의 생명은 바로 아궁이에서 피어나는 불꽃에 있었습니다. 이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다름 아닌 땔감이었죠. 단순하게 보이지만 땔감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울창한 산에 가서 직접 베어 오거나 강이나 개천에서 떠내려온 나무 토막을 건져 올리고 농사를 짓고 남은 즙이나 솔방울, 낙엽까지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모아 말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죠. 봄부터 가을까지
여성들은 부지런히 산과 들을 오가며 땔감을 모으고 비에 젖지 않도록 차곡차곡 쌓아 말리는 고된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겨울을 책임지는 땔감 마련은 여성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자 동시에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땔감은 아궁이 속에서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을 지핀다고 온돌이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궁이 속 불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기술, 즉 불 조절이야말로 온돌의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이었죠. 너무 세게 떼면 땔감이 금세 타버려 낭비가 심했고 너무 약하게 떼면 방바닥이 충분히 데워지지 않아 냉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아궁이 앞에서 쪼그려 앉아 불의 기세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방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땔감의 양과 불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듯 불의 숨결을 읽어내며 집안 전체에 고루 온기가 퍼지도록 했던 것이죠. 이 숙련된 불 조절은 오랜 경험과 깊은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궁이를 살피고 때로는 한밤중에도 일어나 불을 확인해야 하는 고단한 일과가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불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책임감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온돌은 한번 불을 지피면 그 온기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돌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됐습니다. 불길이 지나가는 통로인 고래가 막히거나 연기가 잘 빠지지 않으면 자칫 일산화탄소 중독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아궁이와 굴뚝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를 긁어내거나 간단한 보수를 진행하며 온돌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온돌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온기를 섬세하게 다루며 가족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은 그야말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빼어난 생활지혜와 헌신적인 노고가 집약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돌이 훌륭하다 해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조선의 겨울은 온돌의 온기만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때가 많았습니다.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은 아무리 따뜻한 온돌방이라도 한기를 느끼게 했으니까요. 과연 조선의 여성들은 온돌 외에 또 어떤 기발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혹독한 겨울을 지켜냈을까요? 그들은 혹한 속에서도 가족의 체온을 유지하고 집안의 온기를 더하는 다양한 비책들을 생활 속에 녹여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로의 활용이었습니다. 온돌방에 따뜻함이 미치지 못하는 방 한가운데나 마루, 혹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손발을 녹일 때 작은 화로는 더없이 요긴한 난방 도구였죠. 수대나 땔감의 잔불을 담아 이동하며 사용하는 화로는 특정 공간을 집중적으로 데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차가운 손을 녹이고 얼어붙은 몸을 잠시나마 데울 수 있는 개인적인 온기였던 셈입니다. 이 화로 위에는 주전자나 냄비를 올려 뜨거운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데우기도 했으니 단순한 난방을 넘어 다용도로 활용되는 지혜로운 도구였죠. 또한 몸에 걸치고 덮는 소목과 이불 역시 겨울나기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난방이 완벽하지 않던 시절, 옷과 이불은 외부의 한기를 막아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어막이었으니까요. 솜을 넣은 두툼한 저고리, 바지, 버선은 물론이고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솜이불은 혹한의 밤을 견디게 하는 든든한 보온재였습니다. 이 소목과 이불을 만드는 과정 역시 여성들의 목이었죠. 목화를 따서 씨앗을 빼고 솜을 고르고 실을 잡고 천을 짜서 바느질하는 모든 과정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소목과 이불 속에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여성들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집 안으로 스며드는 외풍을 막는 일도 겨울나기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무리 방바닥이 뜨끈해도 창문이나 문틈으로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면 온기가 금세 사라지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여성들은 문틈과 창문에 두꺼운 문풍지나 창호지를 덧바르고 지프로 엮은 문마개를 설치하는 등 외풍 차단에 힘썼습니다. 집안의 작은 틈새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메우는 작업은 마치 갑옷을 입히듯 집을 겨울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온돌의 온기를 효율적으로 가두고 새어나가는 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오늘날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선조들의 놀라운 통찰이 아니었을까요? 네. 이전 회차에서 집안의 온기를 효율적으로 가두기 위한 선조들의 놀라운 통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죠. 하지만 아무리 온돌의 지혜와 외풍 차단 노력이 빛을 발해도 조선의 겨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련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과연 조선인들은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긴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한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웃과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가 숨어 있었죠. 겨울나기는 결코 개인이나 한 가족만의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끈끈한 공동체의 정신이 필수적이었죠. 땔감이 부족한 집에는 이웃이 자신의 나무를 선뜻 나누어 주었고 품앗이를 통해 함께 겨울 준비를 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는 다 함께 모여 장작을 패고 김장을 담그며 허름해진 집 안팎을 손보는 등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고 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러한 품앗이는 단순한 노동력의 교환을 넘어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춥고 긴 겨울밤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온돌방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대가족과 이웃들의 모습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훈훈한 온기를 뿜어내는 정겹고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서로를 보듬고 아끼는 공동체의 유대감, 그것이야말로 조선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가장 강력한 난방이자 보온재였던 셈입니다. 이웃과 가족의 품에서 피어난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물리적인 추위를 물리치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도 겨울밤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품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는 밤, 밤늦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집안의 온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잠든 아이들의 야른 숨소리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조선의 여성들은 잠 못 이루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몇 안 되는 땔감을 아껴가며 조심스럽게 아궁이에 넣었죠. 혹여나 아이들이 감기라도 될까 잠든 아이의 이불을 다시 여며주고 차가워진 손으로 아이들의 작은 이마를 집어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혹한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꺼져가던 온기를 다시 피워 올리고 결국 가족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기운 소못 한 벌,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밤새 이어진 묵묵한 돌봄은 단순히 추위를 막는 행위를 넘어 가족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을 선물하는 숭고한 노력이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지 물리적인 따스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온기, 그리고 다음 봄을 기약하는 삶의 희망이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났던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끈질긴 노력과 지혜가 없었다면 아마도 조선의 겨울은 훨씬 더 암울하고 가혹했을 겁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겨울나기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했던 선조들의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 그들의 지혜는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온돌의 뜨끈한 온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났던 수많은 여성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역사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조선인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던 미식의 지혜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